안녕하세요, BT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가장 비싼 노트북 라인업 갤럭시 북3 울트라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제품을 삼성전자로부터 내받았고요. 콘텐츠 제작을 위해 경수덕 대가를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여튼 울트라란 이름답게 이 노트북의 스펙시트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3K 2880에 1800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노트북용 CPU, 그리고 GPU는 RTX 4050 혹은 4070 랩탑 버전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도 무게는 1.79kg에 불과해 스펙 대비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이게 어찌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 구성품부터 확인해 볼까요? 역시 안에는 노트북 본체와 충전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만 있군요. 충전기의 경우 100W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요즘 나오는 65W급 충전기에 비하면 무겁고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사양 노트북에 쓰는 이 벽돌 충전기를 보면 갑자기 괜찮아 보이죠? 이젠 오늘의 주인공인 노트북을 봐야 하는데 보면은 고성능 노트북 치고는 디자인이 상당히 날씬하죠. 이게 보통 고성능 노트북들은 일반 노트북들에 비해 발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쿨링 성능을 위해서 배기구가 많고 따라서 두껍고 투박하게 만들어지는 반면 이 노트북은 두께가 6.5mm에 불과한 데다가 외관도 알루미늄 마감이라 매우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포트 역시 딱 요즘 나오는 그 프리미엄 노트북의 정석입니다. HDMI 포트가 1개, C타입 썬더볼트 4 단자가 2개가 있고요. A타입 하나, 3.5파이 마이크 헤드폰 단자와 마이크로 SD 카드 단자가 있습니다. 딱히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군요. 그럼 이제부턴 이 엄청난 스펙의 노트북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저희가 대여받은 이 노트북은 13세대 i9에 RTX 4070이 탑재된 최고급 라인업인데요. 일단 벤치마크라 해서 이 노트북에 달린 CPU와 GPU 최대 성능을 수치해 볼까요? 일단 이 친구가 낼 수 있는 최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고성능 모드로 바꾼 뒤 시네벤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CPU 성능을 점수화해 보면 싱글코어는 1957점, 멀티코어는 16,576점이 나오는군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오히려 전작과 비교하면 성능이 거의 변화가 없죠. 여튼 그래픽카드 점수는 어떨까요? 3D 마크를 돌려봤는데 파이어 스트라이크 21,548점, 타임스파이는 8,666점이 나왔습니다. 수치상 데스크탑의 RTX 3060과 유사하고 이 역시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 이대로 결론 내리긴 부족하죠. 실제로 컴퓨터 성능을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봅시다. 일단 게이밍 성능부터 확인해볼까요? 가장 대중적인 게임인 롤, 배그,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맘대로 사이버펑크를 돌려봤는데요. 고성능 모드에서 최고의 상도 기준 각각 이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3K로 게임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해상도를 1920에 1200으로 낮춰서 플레이해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게임에서 약간씩 프레임이 상승하죠. 다만 이 역시 스펙에서 오는 어마무시함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높지는 않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스펙 자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게임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막 인상적일 정도로 높은 성능은 아니란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최고급 스펙을 장착하고도 이 노트북은 성능이 높게 나오지 않는 걸까요? 자, 여길 보세요. 이게 앞선 테스트 상황에서 각 부품이 먹는 전력량을 보여주는 화면인데 여길 보면 게임할 때 가장 힘을 많이 쓰는 부품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전력량도 보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어때요? 50에서 60W 정도죠? 사실 스펙시트상 RTX 4070 랩톱 버전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은 115W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죠? 고작 그 절반밖에 전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 적게 먹으면 힘 못 쓰는 것처럼 먹는 전력이 적으면 GPU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저희가 이전 세대 그래픽 카드가 탑재됐긴 하지만 그래픽 카드가 먹는 전력은 140W에 달하는 구형 게이밍 노트북을 준비한 뒤에 똑같이 앞선 테스트를 진행해 봤거든요. 놀랍게도 구형 게이밍 노트북이 이 친구보다 더 높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걸 어디다 쓰냐고요? 정답은 여기 보이는 이 스티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갤럭시 북3 울트라는 게이밍 노트북이 아닙니다. 노트북 하판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자세히 보면 RTX 스튜디오라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 스티커는 그래픽카드 회사인 엔비디아가 부여하는 일종의 인증 스티커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 노트북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작업용 노트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흔히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사람들,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이나 캐드나 3D 애니메이션 디자인이나 여튼 게임 말고 이걸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을 그런 말이죠. 그래서 흔히 이런 노트북을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라 하고, 이런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과는 별개의 제품군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 헷갈리죠? 대체 크리에이터 노트북이랑 게이밍 노트북 사이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성능 테스트를 해보되 이번에는 게임이 아닌 크리에이팅 작업 중 하나인 영상 편집 능력을 확인해 봅시다. 앞선 게임 성능 테스트에선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이 훨씬 잘 나왔지만 이번에는 어떨까요? 가장 대중적인 영상 편집 툴 중 하나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켜고 꽤나 복잡한 레이어를 깔아둔 뒤 타임라인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영상을 확인하면 이 갤럭시 북3 울트라의 경우 아주 원활하게 작동하는 반면 게임용 노트북의 경우 두두두둑 끊기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어떨까요? 사실 노트북 잘 아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지만 아까의 결과와는 다르게 갤럭시 북3 울트라가 더 빨리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트북이 특정 편집 툴을 얼마나 잘 돌릴 수 있는지를 수치한 벤치마크 프로그램 후젯 벤치를 이용하면 갤럭시 북3 울트라의 경우 프리미어 프로 기준 M2 맥스 칩이 탑재된 400만 원짜리 맥북 프로에 맞먹는 점수가 나오지만 게임용 노트북은 턱도 없이 적은 점수가 나오죠. 영상 편집만 이런 게 아니라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같은 툴의 벤치마크 점수에서도 이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일단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래픽 카드를 주로 쓰는 게임과 달리 CPU를 상당히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 노트북은 게임용 노트북에 비해 CPU 쪽에 좀 더 힘을 주고 있으며 그래픽 카드에 많은 전력을 주는 게임용 노트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전력을 적게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당연히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GPU가 전력 많이 먹여서 성능 빵빵하게 내면 안 되냐? 말이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앞서 보여드린 충전기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얇은 노트북의 경우 PD 충전이라고 해서 C타입 포트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노트북이 퍼먹는 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열이든 배터리든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댑터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00W, 일부 노트북의 경우 130W까지는 C타입의 직결의 노트북을 충전하는 PD 충전이 가능하지만 앞선 논의대로 CPU와 GPU가 최고의 성능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못해도 200W는 좋게 넘는 전력이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댑터의 크기가 여기서 이렇게나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이쯤 되면 노트북 제조사들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성능의 몰빵에 엄청 큰 전력을 제공하는 거대 충전기를 주느냐, 혹은 전력을 제한해 CPU, GPU 밸런스를 잡되 작은 충전기를 주느냐. 삼성은 갤럭시 북3 울트라를 개발하면서 이 중 후자의 개발 방향을 택한 것 같아요. PD 충전이 가능한 100W 전력량을 CPU와 GPU에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런 선택은 새로 등장한 4.0번대 GPU 전력대 성능비가 뛰어났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앞서 불평을 하긴 좀 했지만 모바일 GPU가 이 정도의 전력량만으로 이전 세대 데스크톱 GPU를 따라갈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력량도 충전기 무게도 절반 이하인데 영상 편집은 2배가 빨라요. 아직도 그 입장에선 성능이 안타깝긴 한데 업계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제한의 성능이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본체 데스크톱을 쓰면 되니까 무게와 두께를 줄이고 이동성을 확보한 이 제품이 더 괜찮아 보이는 거죠. 다만 이렇게 크리에이터 노트북의 측면에서 갤럭시 북3 울트라를 바라봐도 성능상 단점을 존재합니다. 바로 성능 저하 스로틀링이에요. 앞선 영상 편집 작업처럼 칩에 상당히 많은 부하를 가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열은 회로를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칩은 자체적으로 자신의 최대 성능을 낮추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노트북에 많은 팬을 달거나 공기 배출구를 많이 뚫어줘야 합니다. 마치 이 게임용 노트북처럼요. 하지만 이 노트북은 두께가 얇은 데다 공기 배출구가 많이 없어 발열 해소에 불리하죠.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벤치마크 프로그램 작동 시 실제 CPU의 작동 클럭과 소비 전력을 확인해보면 성능이 곧바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애당초 성능이 일정 이상 안 올라가니까 발열주에는 또 이득이 있습니다. 갖가지 벤치마크를 돌리거나 게임을 해봐도 혐오 온도가 45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궁금해서 삼성전자
측에 요청해서 합판 분해 사진을 하나 받았거든요. 보시면 잘 만들었죠? 두 개의 팬이 노트북의 양쪽으로 빠지게 해서 열순환도 자연스러운 데다 베이퍼 챔버도 있어서 상당히 발열에 신경을 쓴 듯한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풀 로드 중인 노트북을 뒤집어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면 정확히 아까 본 베이퍼 챔버 모양대로 발열 부위가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또한 여기 파란 원 부분은 앞서 봤던 두 개의 팬이 있던 자리로 CPU와 GPU에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 주변 차가운 공기를 흡입한 뒤 베이퍼 챔버를 이용해 발열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애당초 최고 성능을 내지 못하게끔 칼같이 스로틀링을 가하긴 하는데 발열 제한은 나름 잘해서 꾸준히 낮은 그 성능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게 만나는데 앞서 잠깐 합판 나온 김에 이전 제품 갤럭시북 2 프로와 비교해보면 일단 양쪽 펜의 크기가 동일해졌고요. SSD의 장착 위치 역시 약간 변했으며 보면은 기존과 달리 스피커 부품이 두 파트로 나뉘어졌죠. 위에는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아래에는 우퍼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입체적인 소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더 나은 느낌이죠. 그리고 마이크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인 게 이게 보면 디스플레이 위쪽에 두 개의 마이크가 달려있거든요. 보도자료에 보면은 스튜디오급 마이크라 하길래 에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하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잡음 감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이크 세팅에 가면 잡음 감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BT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게 실제 환경에 가까운 소리라면 이 버튼을 활성화하면 안녕하세요, BT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이 정도로 주변 잡음이 사라집니다. 음을 너무 먹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영상 통화할 때 꽤 괜찮겠죠? 또한 이 노트북은 이전 갤럭시북 시리즈가 FHD 해상도로 인한 가독성 이슈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번 갤럭시북 시리즈에는 모두 3K 해상도를 탑재했죠. 기본적으로 FHD나 높아도 QHD를 제공하는 게이밍 노트북에 비하면 해상도 자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주사율도 60에서 120Hz 가변 주사를 지원하는 데다 색 연결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건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방사방지 처리. 2023년에 나온 크리에이터 노트북이 면서 방사방지 처리를 안 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건 매우 아쉽습니다. 저반사 처리가 된 LG 그램 스타일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확실하죠. 작업실에서야 패널 반사가 안 보이게끔 환경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즉 작업실 외부 환경의 경우 주변 광원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변 그림자가 화면에 번들거리는 상황은 크리에이터 노트북, 쉽게 말해 작업용 노트북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건 바꿔야 합니다. 이름이 갤럭시북인 만큼 삼성 제품들과 연결성이 당연히 좋습니다. 삼성에는 갤럭시 에코시스템이라는 홍보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를 써봤거든요. 첫 번째는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기능인데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을 별도의 선 없이 서브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듀얼 모니터를 쓸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반응 속도가 약간 느린 게 체감이 돼서 아쉽더라고요. 두 번째는 멀티 컨트롤 기능인데 갤럭시북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갤럭시 탭 혹은 갤럭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나란히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휴대폰이나 탭에서 복사한 사진을 그대로 노트북에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파일들의 경우 퀵쉐어 기능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노트북이나 탭, 휴대폰에 서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애플의 맥북 기능과 상당히 유사한데 갤럭시 거는 생각보다 반응 속도가 좀 느려서 맥북만큼 따라가려면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북 3 울트라를 리뷰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툴 성능만 놓고 보면 i9과 RTX 4070이라는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크리에이팅 작업에 필요한 성능과 전력 및 무게를 적절히 잘 배합했다는 점에서 음향, 포트, 그리고 반사 처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꽤 균형 잡힌 노트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욕하는 거다? 센터북은 아니다. 아무튼 제 리뷰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 진짜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힘 안 쓰면 또 욕먹어요.